권리금 광고를 위해서는 다시는 스티커를 만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일을, 스티커를 배부하는 것으로 해당 일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이지만 새벽에 보는 신월동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늦은 시간에 보던 신월동하고 새벽 시간에 3시, 4시경에 나와서 보는 신월동은 전혀 다른 동네, 다른 분위기, 다른 느낌입니다. 새벽에는 항상 성스러운 그런 기운이 흐릅니다. 아마 공기, 빛과 어둠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금노라책 15번째 중 내면 하늘보기. 내면의 하늘보기는 아마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외부를 모두 포함하는 그 우주의 허공보다도 더 큰 그 내면의 허공,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자. 볼 수 있다. 내면의 하늘을 보게 되면 외부의 하늘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하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4시 반, 5시 반, 한 6시 정도까지 책을 읽어가자. 책을 읽어갈 때 소리를 책을 읽어가면서 그 펼쳐진 모니터에 펼쳐진 PDF 파일을 정확하게 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는 것 보고 읽어야 되죠. 보지 않고 생각으로 대충 읽어 치우려고 하는 꾀를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발음할 때 단어와 문장, 단어의 뜻, 문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책을 읽어가도록 합니다. 155 종막강산, 남고강산입니다. 예고는 모르는 것과 종막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모르는 것을 싫어하여 참지 못하기에 몰라도 하는 척 거짓으로 가장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고 종막함을 싫어하기에 아이나 어른이나 심심해서 못살아. 오락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빠져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여 보지 않으려 했고 눈을 돌려 유면하고 숨쉽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좋아하여 범상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아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보아서는 안 될 목불 인견으로 치부하여 눈을 감고 아예 볼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모든 요구는 일자무식인 감각을 싫어하고 무시하여 일가바하고 깔아뭉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어금 전향의 선천입니다. 이렇게 에고로부터 억압당하고 무시당한 에고의 바탕이고 근본인 감각을 살려내어 활짝 열어야 눈이 떠져 그렇게 또 싫어하던 모든 것과 정략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비로소 한눈에 들어와 항상 존재하였음에도 보지 못하였던 자기의 본질을 보고 알고 깨닫습니다.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던 것이 알고 보니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각 위주로 돌아가던 선천은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후천이 됩니다. 정상에 오르고 보니 정상은 다시금 바닥이어서 둥글고 눈부시게 빛나는 개똥벌레의 빛처럼 은은하고 희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항상 존재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망고의 진리입니다. 무한하게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함이 없어 모르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한 중락강 쌓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자동차 소리가 술을 놓아주며 적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존심 따위가 없고 속상한 일이 없어 홀가분하고 편안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며 망고 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야 변하지 않아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생성소멸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망고 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아야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공호 16억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질이요 분심이 어찌나요 무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생각으로 따지거나 이추하거나 추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해볼 만큼 해보아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져 그러한 장락이 쓰여져 생각이라는 더듬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침묵이 되는 순간 감각의 나래가 활짝 펴지면서 후련히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각으로 깨달았어도 생각으로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규명하고 밝혀내어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까닭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백령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꼴불견이고 바보 등신이고 멍텅구리이기에 자기를 도전하고 방어할 힘이 없으므로 몸에 힘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혈이 잘 돌아가고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유심인지라 무자되어간 명화와 같음도 전지전능한 하늘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아서 돌보아주는 하늘의 아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는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서 침묵이 지속되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후련히 보고 알아차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참새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잘부리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 툭 터져 시원하고 변명망상이 없어 평안하여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의식과 자존심이 없어지니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저절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하게 돌아가며 몸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전신의 힘은 타단전으로 모으고 숨 주교봉이 되어 호흡에 헐떡거림이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성과는 있었는가,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일체의 사람 분별이 사라져 압박과 부담으로부터 해방돼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순해집니다. 물질인 생각은 천변만화하여도 본질인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역경계이든 순경계이든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늘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만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최종적으로 깨달아 자존심과 교만심이 떨어져 평안하고 안익하고 건강하고 자유롭지만 내게 변화 발전이 있고 성장하였다는 생각이 없어 옛날 옛적부터 왜 그러하다는 느낌이 정상입니다. 그58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몸의 병고를 맞이하여 왜 병이 생겼는지 스스로 알아내어 자기의 병고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괴로움인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스스로 알아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마음병을 고치면 몸병도 자연 치유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란 생각이 부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내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시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강하고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감각이 약하여 엉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제멋대로 변로하여 변명망상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요 요체입니다. 실제로 생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해볼 만큼 해보아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없으면 생각은 침묵하게 되어 변명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강하고 감각이 약한 것을 감각고발로 감각이 생각보다 강하게 만들어 번뇌망상이라는 생각이 함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금나라 책 15권을 30회 정독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서 삶으로써 감각을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의 힘은 외부지향적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감각의 힘은 내부지향적으로 부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이기면 중심이 잡혀 저절로 원운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배까지 다 침묵이 되고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찰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번뇌망상이 빈궁한 가운데 부동하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마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되어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항상 탁 터져 걸리는 것이 없어 시원하고 자존심이 없어 몸에는 힘이 빠져 기혈이 잘 순환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숨죽여봄 지속되어 헐떡거림이 없는 가운데 몸의 힘은 귀의 단전으로 모아져 생기와 활기로 충만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항상 새롭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생각으로 언행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보이는 천지만물 우주만과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없어 최고 부자장자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는 우주의 주인이니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으니 만국한 삶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혼인하게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공을 축소합니다. 마우스가 멈출 때가 많다는 말이야. 마우스가 자주 멈추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컴퓨터가 버퍼링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닐까? 어때? 159, 159.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만 하면 머리가 비어지면 과거의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무슨 추사도 없어 찰나이면서 영원한 지금역이라는 동영상 대형 스크린이 뜹니다. 이는 대형 카메라가 되어 두둥근 형님 색색을 촬영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운 화면을 무진장 제공하여 항시 건너만이 공짜로 영어 감상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바위 하나하나, 멀리 보이는 섬세 부비쳐 흐르는 강, 드넓은 하늘과 바다, 밤하늘을 수놓은 대지,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 늘상 보아왔던 것이 처음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느보다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고 빛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하고 짜증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안락하고 시원해집니다. 몸에 들어갔던 힘, 모가지에 들어갔던 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면 귀의 단전으로 힘이 모아지면서 기혈이 잘 돌아 손발이 후끈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던 것이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자마자 몸병, 마음병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는 데 빠져 잠시 잠깐 잃어버렸던 위대한 능력을 복원하여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유시하여 무수한 조상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삶은 행복입니다. 삶은 기쁨입니다.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만 빠지면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60 감각 모드의 삶의 노하우, 정신이 육체의 움직임을 즉각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서 사는 삶이 뛰어서는 삶입니다. 정신이 나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 뛰어서부터는 잠긴 삶입니다. 육체의 움직임이란 머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눈을 깜빡거리는 거고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목과 어깨와 팔과 허리와 다리를 움직임입니다. 육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려면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있어야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붙여가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즉각 깨달으려면 생각이 멈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려면 소리가 멈춘 침묵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목과 허리,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려면 몸에 들어갔던 힘을 멈추고 거두어들여 행동을 멈추어줘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여 생각이 멈추어지고 침묵이 되고 몸에 힘이 빠질 수 있는가입니다. 머리가 텅 비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생각이 멈추어진 것이고 침묵이 된 것이고 몸에 힘이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 모드의 노하우는 머리가 언제나 비어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정하는 것입니다. 봄나라 책을 5권을 읽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머리가 텅 비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본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진 가운데 의심으로 염하여 생각이여 멈추어라, 침묵이 되라, 몸에 힘을 빼라 고 하는 순간 즉각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그리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마음병을 즉각 고칠 수 있고 몸에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몸병을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지면 기혈의 신호를 가로막는 에고라고 하는 착각막이 해체되므로 무자음으로 돌아가는 막강한 이미지라 현발하여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인생고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합니다. 봄60 무작정 움직여 봅시다. 대부분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으로 적당한 건 움직이려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맡겨 뒤로 미루거나
한 걸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행동력이 없어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져 집안 청소나 책 읽기나 직장에서 일이 지지부진합니다. 생각으로 미리 행동을 작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데다가 일단 작정을 하고 움직이면 구속을 당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글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글이 써지고 말이 나오고 순발이 움직여집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무작정 움직이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꼼짝 발상 못합니다. 고생이란 글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생각으로 미리 정하는 과정이 고민이고 고생입니다. 고생이 면하려면 작정을 한 다음 움직이려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삶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정신기운이 맑고 밝고 힘차아져서 생기와 활기가 돌 것입니다. 무작정 행동에 돌입하며 삶은 유산 태평이 되어 삶은 한가와 여유로 점철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먹어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신경에서는 무작정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 지금 한번 무작정 움직여 보십시다. 몸이 가벼워 힘들지 않고 저절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머리가 비워지면 머리가 비워지면 생각의 때가 맑음이 딱 떼어져 마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과 같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선명하게 비치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건 밝은 대낮이든 어두운 밤중이든 언제나 태양처럼 새롭습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외토를 정토로 만든 우주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머리가 비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앙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머리가 비어지면 나이면서 나도 아닙니다. 내 영체 안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있고 천지만물 우주만유 안에 내 육체가 들어있습니다. 풍비고 맑고 밝은 거울에 목을 돌려 바라보는 곳마다 무진한 세계가 전개되어 있고 명렬합니다. 한꺼번에 무한대한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한꺼번에 우주만유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이나 이산도수는 문제도 아닙니다. 머리를 비우면 우리에게 내재된 본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무작정 마음만 먹으면 손발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고 무작정 입을 떼면 후회하지 못할 말이 없고 무작정 생각을 쓰면 어떠한 경우든 이치를 밝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숨을 죽이면 죽었다가 숨을 쉬면 살아나서 죽고 삶을 마음대로 합니다. 머리를 비우면 좋고 싫은 것을 걸리지 않아 겁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오작 세상 명예에 걸려 자기의 주문을 훼손하고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고작 재생명리에 걸려 자기의 존엄을 훼손하고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힘들어하고 괴롭게 살면 되겠습니까?
무리를 비우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 금나라 책 15번을 반복해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63 그대 자기 당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은 각오 없는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이나 여친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연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특정한 이미지를 그대, 자기, 당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지는 물성으로서 동작이와 보이는 이미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대상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리감을 메울 길이 없어 애달프고 후련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뜬 구름과 같아서 천하교나 안전하서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잠시 잠깐 나와 함께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지를 통하여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미지는 뜬 구름처럼 형상이 있으므로 변하고 흐트러지고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미지를 보는 현상적인 나 역시 변합니다.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도 그 사이에 식어지고 시들어지고 잊혀져 갑니다. 이미지를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상대적으로 유한함으로 아무리 대상을 바꾸어 보았자 거기에서는 또다시 단절이 오고 이별이 오고 회한이 남고 되풀이 될 뿐입니다. 보고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이별이 없고 언제나 처음처럼 한결같은 소울메이트 어느 누구도 아니면서 모든 이이기도 한 인간의 공통분모인 본인의 자기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형상이 없어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자와 보이는 자가 없는 하나로서 조용하고 불변한 침묵 자체를 그대, 자기, 당신으로 여기면 거기에는 가버린 첫사랑도 현재의 남친이나 여친도 아니나 남편도 그 어떤 이상적인 연인도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몽땅 내포하는 사랑입니다. 형상이 있는 나에게 그대, 자기, 당신은 형상 없는 나입니다. 현상적인 나의 그대, 자기, 당신은 본질적인 나입니다. 물성의 그대, 자기, 당신은 영성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사랑하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14 머리의 시원함과 가슴의 시원함. 머리는 생각이라는 입자의 닿기에 비워져서 시원함을 느끼고 가슴은 감정에 억압되어 습기가 얼어붙든가 lum이나 안개의 형태로 드리워져서 텅 빈 투명에서 바라는 빛이 차단돼 막혀 부어지고 흐려져 차가워졌다가
음악이라는 파장을 만나 감동이 되었을 때 막혔던 빛이 뚫림에 습기가 녹아내려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뚫려 차가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비워졌다는 것은 물성인 생각의 무드가 영성인 감각의 무드로 바뀌어졌다는 뜻이고, 가슴이 뚫렸다는 것은 과거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나 부각된 감정 협박이나 하늘로부터 문득 풀려나 빛을 차단하였던 물기운이 녹아내려 업장이 뻥 뚫리면서 차갑고 메마르던 가슴이 따뜻하고 촉촉해졌다는 뜻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쿨해야 하고 가슴은 따뜻하고 촉촉해야 합니다. 머리는 음이고 가슴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텅 비워진 다음 가슴까지 뻥 뚫리면 빛은 하단전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마이너스라면 가슴은 플러스 있고 하단전은 제로입니다. 정신기운이 하단전에 자리잡아 주어야 생각과 감정, 입자와 파장이라는 제 양날개를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머리의 냉철한 지성과 가슴의 뜨거운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묻히 있는 훌륭한 빛단을 판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을 돌아봅시다.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왔습니까? 정신은 머리로 돌아와서 좌뇌에서 우뇌로는 뚫려있지만 우뇌에서 좌뇌로는 막혀있는 것을 뚫어 우쌍방향으로 통하게 한다. 가슴으로 내려가서 겹겹이 쌓인 얼음 녹이고 안개구름 걷어낸 다음 빛으로 막힌 가슴을 뚫은 다음 하단전으로 내려가 자기의 자리에 앉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좌정한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차려지면 머리가 텅 비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려 시원하고 뱃속이 편안합니다. 주인이 나가는 바람에 먼지에 덮이고 거미줄에 막히어 투박하고 못술에 대어 경고에 시달리는 고장난 미트라는 집이 주인이 돌아오면서 한 과정 쓸어내고 걷어주면서 복구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이 안락합니다. 분공불안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안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내 몸만 편해지면 세상 만사가 다 편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정신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나?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오직 당신 한 사람 살리려고, 오직 사람 한 사람 만들려고, 오직 평안한 사람 만들려고 불켜를 주야 하고 일구월심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몸이 편하면 싸울 일이 없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 시기 눈만 일어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갔던 정신이 하단전의 자리를 잡으면 정신이 육체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길이 끊기어 길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튕겨져 나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신은 육체의 주인인지라 변방이나 구석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이 정신이 머물러야 할 정해진 자리입니다. 육체의 속성을 생각이라면 정신의 속성은 감각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생각이 감각으로 가봐야 전개시켰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복원하려면 노량을 통하여 운에서 좌뇌로 통하는 통로는 막아놓고 감각에서 생각으로 통하는 통로는 막아놓고 좌뇌에서 운으로 통하는 통로만 열어놓아 생각에서 운으로 감각으로 통하는 통로만 열어놓아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는 생각의 무드를 구축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동시적으로 생각과 말, 행동을 보고 알아차리는 돌아봄, 감각계열, 감각을 활성화하는 수행을 하여 차단되고 가로막힌 운명에서 좌뇌로 통하는 통로를 뚫어 좌우의 두뇌를 통하게 하며 좌익은 생각이 줄여진 애가 운명은 감각위주가 되어 생각이 텅비어 부유하여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으로 내려오면 열기를 머리에 뺏기고 치고왔죠. 감정적으로 체크에 쌓이고 스린 얼음과 안개 구름에 막히어 덮이고 빛을 차단당하여 그늘지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어 우울하고 냉각된 가슴을 빛의 파동으로 한이 된 얼음을 녹이고 안개구름을 파고 뚫어 광명으로 어둡고 차갑던 가슴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지 못하고 막히어 깊고 따뜻한 정감이 덜리지 못하면 차갑고 막힌 가슴은 천박하여 감정의 소통과 공감과 이해가 무디고도 싫어요. 금세적으로 부족하여 메마르고 건조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성중간을 뚫고 통과하여 비로소 정신이 하단전이라는 옥자에 앉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앉게 되어야 정신이 들어 속이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이 자각적인 성량의 호흡인 단전호흡으로 바뀌어져 단전으로 차가운 공기를 힘차게 흡입하여 위에까지 밀어올리면 뜨거워진 두뇌를 식혀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밀어올린 단전을 숨을 죽인 가운데 가늘고 길게 천천히 내리면서 내뿜으면 뜨거워진 열기가 목 아래로 가슴으로 수적으로 내려와 온 몸을 달구어 정신이 시원해집니다. 정신이 들어 자리를 잡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온몸이 시원해지고 마음과 몸이 저절로 다스려져 내면의 무한 능력이 복원되고 발현됩니다. 운전호흡은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들어 도통이 되어야 저절로 행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국육십칠 제대로 숨 쉴 줄 알아야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동대가 왜 갑자기 항아처로 바뀌었느냐.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숨을 무의식적으로 쉬도록 입력이 되어 있고 의식적으로 쉴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의식의 장벽을 깨고 중심을 잡아 원심력과 의심력의 균형과 조화로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정득하여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비로소는 성리를 통달하면 성리를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살려주는 목숨의 호흡이 스스로 한입이 되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집니다.
호흡은 자율신경이면서도 타율신경을 겸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려면 멈출 수 있고 인위적으로 깊은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 빠른 호흡이나 느린 호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율적으로 호흡을 하면 얼마 못자 숨이 엉켜서 중단할 수밖에 없어 포기하고 다시금 자율신경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숨을 죽여보면 중심인 하반전에 머물게 되고 몸돌아봄으로 머리가 더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기미가 예리한 감각에 부탁되는 특징. 하반전에 밀어올려 차가운 기운으로 머리를 식혀 시원한 느낌을 감지한 다음 숨 죽여봄으로 머리에 더운 기운이 다시금 느껴지는 차. 머리라고 하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하반전에 천천히 가늘고 길게 서서히 내리면서 숨을 뿜어주면 뜨거운 기운이 목으로 가슴으로 수족으로 전신으로 숨을 내려가면서 퍼져 차가워진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안락합니다. 이것이 한 호흡지간으로 일광내요 한 바퀴 돌아오는 운행입니다. 머리가 뜨거워져 괴로운 것이 마음병이고 몸이 차가워져 아픈 것이 몸병이므로 타율신경과 자율신경이 합일됨으로써 무의식적인 호흡인 목숨의 호흡에서 발생하는 병고가 자타 일세 호흡인 단전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됨으로써 무병장수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산다는 것은 호흡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우주 운행의 비밀이 있고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잘 산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호흡, 제대로 된 운행을 통하여 냉철한 분해로 생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사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깊이 있는 정감과 감성으로 이해하고 공명하고 소통하는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숨 쉴 줄 아는 사람이라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운행은 주야와 순화치동의 계절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음양운행의 기운을 적절하게 부리고 씁니다. 호흡의 묘리를 터득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묘리에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쯤 거의 됐나? 한 시간쯤 거의 되면은 그가 생겨가지고 한 시간 했지만 한 것도 아니고 몸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호흡의 입자적인 면과 파단적인 면,
왜? 호흡의 입자적인 면과 파장적인 면. 호흡의 입자적인 면과 파장적인 면. 입자는 모양과 색깔로서 눈으로 본 것을 이성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밝힘이라면, 파장은 입자와 더불어 춤추는 파동, 윤회에 대하여 가슴으로 느끼고 감상하여 밝힙니다. 호흡을 이성적으로 입자적으로 분석하면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평산가스를 배출한다고 하여 외부 중심으로 말하고, 호흡을 감성적으로 파장적으로 느껴보면 머리로 찬 기운을 공급하고 몸으로 더운 기운을 배출한다고 하여 자기의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론은 이해가 가지만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감성은 호흡을 해보면서 스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흡입하여 더운 기운을 배출함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순두개봉 제로 대무심입니다.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이 들고 나지만 들고 난 흔적이 남지 않아 부동하고 불변하여 36.5도라는 체온은 일정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머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아랫배를 힘차게 올려 숨을 들이켜 적기에 차가운 기운을 더워진 머리로 보내야 하고 차가워진 놈이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도록 아랫배를 내려 천천히 숨을 내뿜어 머리에 다시금 뜨거워진 기운을 몸과 외부로 보내야 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적기에 찬 기운을 흡입하여 머리로 보내 더워진 머리를 식히고 시간이 지나며 다시금 머리에 더워진 기운을 천천히 머리에서 배출하여 목으로 가슴으로 수족으로 전신으로 펴지도록 하여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풍선이라고 보면 들어오는 밀물은 차가운 기운이고 빠져나가는 썰물은 뜨거운 기운입니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의 호흡입니다. 그래야 머리는 차가움이 유지되고 가슴과 수족은 따뜻함이 유지되면서 정상적인 체온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더 가해서는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만병이 있고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문병이니 호흡의 머리를 터득하여야 건강하고 안락합니다. 호흡은 입자적으로 보면 산소를 취하고 청산가스를 내보낸다고 하고 호흡을 파장적으로 보면 머리로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고 머리에서 더운 기운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69. 정신이 들면
책을 읽으면서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수행을 하여 좌우의 두뇌를 쌍방향으로 소통시키고 사랑의 빛과 정감이 안개와 구름에 가이고 얼음에 막혀 가슴을 뚫어 우주의 중심이자 몸의 중심인 하반전에 안착하여 제자리를 잡으면 정숙이 된 것입니다. 숨이 죽어 숨이 멈춘 상태가 되어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인 단전 호흡으로 되어 저절로 단전으로 차가운 공기를 머리로 올리고 더운 기운을 머리에서 온 몸으로 내리는 호흡 운동이 일어나고 몸돌아본 수행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의 움직임이 알아차려지고 마음 돌아봄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는 현상이 알아차려져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시가 이루어져 수행이 일단락됩니다. 그리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행위자로서 나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자로서 나가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 움직임은 숨죽이고 침묵하고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는 정중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침묵과 깨끗하여 맑고 환한 광명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의식의 스크린에 신주만물 우주만물가 나타나니 자기가 건물주입니다. 흙들 같은 내 몸이 우주의 중앙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재생능력을 비롯한 일체의 욕망이 반박해주고 이래 쫓기지 않고 일광우리가 다루지 않고 한가하고 자유로우며 싸움이 그쳐 평화롭고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 안락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인지라 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존재 자체가 성공인지라 성공과 실패를 원하지 않고 자기에게 대입시키지 않아 집착이나 한이 없습니다. 무례인간인지라 경제에 예습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합니다. 얼씨있고 절씨이고 지화자 좋구나 정신이 들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상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 보는 보이는 자, 주관과 객관, 행자와 주시자, 자연과 인간, 나와 남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대적인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고 언제나 만날 수 없어서 만날 때는 좋지만 헤어질 때는 나쁩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이든지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지 사물에 대한 사랑이든지 거기에는 잠시 잠깐 동안의 만남의 기쁨이 있지만 이미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움의 상처지만 만나보면 소울이 차지 않아서 수그려지고 맙니다. 상대적인 사랑은 이와 같아서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작고 비좁은 불안정한 사랑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서 이별과 해유가 없어서 전할때는 언제나 함께하여 행자와 주시자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 양과 둘이 하나가 되며 상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별과 해유가 없어서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변동이 전무하여 한번 만나기만 하면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뛰어넓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에는 거리감이 있고 절대적인 사랑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거리감이 없으려면 중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몽땅 담아내어 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대가 끊어져 거리감이 전무한 절대가 되고 절대의 경지에서만 참으로 큰 사랑이 꽃피어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민곤충이나 금수천억 돌멩이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자기와 동떨어진 것이 없는지라 거리감이 없으니 우주적인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 평등 무고한 사랑입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영체 안에 존재하고 내 육체는 천지만물 우주만유 가운데 존재하여 보는 자, 보이는 자, 내 안과 내 밖, 주관과 객관, 본질과 형상이 혼연일체가 되면 머리가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맑고 밝으며 가슴은 따뜻하여 사랑의 정감이 구동치고 하반되는 중심이 잡혀 기동하고 불변한 가운데 무유이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한편 저절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인생을 부과합니다. 커서가 가끔 멈추어 버리면은 멈추어 움직이지 않으면 PDF 파일을 넘기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본 70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소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행복할까요? 그다음 살찐 돼지와 말라빠진 소크라테스의 비유가 운명적으로 말해줍니다. 또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결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의 환경 조건에 대하여 자기의 가족과 친지, 친구, 동료, 이웃 등에 대하여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서려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전해분 생각 위주로 사는 애고 호화 때문입니다. 애고는 끝없이 성부나 사물에 대하여 선악이 분법으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라는 결론을 운연중멸이고 입력된 결론에 의거 습삭건건 반응하며 살기에 분야는 온통 불평불만으로 선입관과 부정관념으로 꽉 차 머리가 무거운 가운데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상대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입력이 되지 않아 상대를 만났을 때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적용하지 않아서 처음으로 대하듯이 상대의 표정이나 태도나 말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비우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아 상대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지를 눈여겨보아 오직 볼 뿐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하고 상대를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순간 무작정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비추어 보면 지워져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두뇌는 텅 비어지게 됩니다.
자기나 남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이 바로 상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로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라는 관점에서 남을 보면 좋다, 싫다가 있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좋다, 싫다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마음이 비워진 영적 공간을 말하고 선악과는 상대에 대한 선악이분법으로 선악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텅 빈 공간이 사라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내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평, 불만이라는 바이러스가 항시 몸과 마음을 갉아먹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져 불행합니다. 행복하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머리가 텅 비어져야 합니다. 돌아보는 수행의 핵심이 상대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님에 대한 원망심, 형제자매에 대한 불평불만, 부부간에 대한 불평불만,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 친구에 대한 불평불만, 정치경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종교에 대한 불평불만, 인류에 대한 불평불만이 일절 없으면 마음이 텅 비어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천당국락을 살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봄으로 불평불만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이란 어떤 특정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불만이 없죠. 두뇌가 텅 비어져 불화하고 맑고 밝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본 70일 콜크 입자를 통한 호흡과 정신력. 콜크 입자를 통해 본 호흡과 정신력.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이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성성한 일심을 깨닫고 나는 정신이 하단전에 안착하여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호흡에 대한 미세한 관찰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원자의 핵인 중성자가 제로이고 양성자가 하나이므로 무심무심히 느낌이 오고 원자 핵의 하위 구성단이 6개의 푸크 입자인 업, 천,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의 작용이 하단전에 올라가고 멈추어 꼭대기에 도달한 다음 내려가고 멈추어 바닥에 도달하여 오르락 내리락 되풀이 되는 호흡과 일치함을 봅니다. 호흡의 멈춘 자리는 바닥과 꼭대기 두 가지로 느껴지는데 올라가서 멈춘 자리는 머리, 중성자가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아서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름다움이 느껴져 매혹적이며 내려와서 멈춘 자리는 몸, 양성자, 몸이 따뜻하고 안락하여 새로 태어나 느끼는 것 같은 새로움과 신비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생명의 욕구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물질의 분구를 찾아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원자 핵,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핵에서 쿼크 입자를 발견하는 수순과 같습니다. 이를 이루어 본다면 과학과 도학이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원자에는 6개의 쿼크가 있으므로 전자를 잡아 돌려 원자, 분자 등의 물체를 무한 생성 순회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으로 운전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궁극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6개의 쿼크 입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에는 6개의 쿼크를 한 줄로 껴 잡아돌면 호흡이 있어 정신력이 발현됩니다. 물질의 궁극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무유이화로 돌아가 물질 현상인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써서 생각 그 주인이 되니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의 핵심입니다. 호흡이야말로 정신력과 생명력 발현의 뿌리입니다. 남에게 밉상짓을 하지 않는지 자세히 점검해 봅시다. 에고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구한 자기를 주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인 줄고 말이 색다르고 다른 행동을 자기의 행동이 무조건 바르고 옳다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기만 자기 스스로를 모르지 남들은 환하게 자기를 알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하여 속으로 생각으로 남을 아래로 보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군림하려고 겉으로 말로 비단처럼 꾸미는 말로 힘심을 쓰려고 어느 행동이 심술하지 않나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짓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에고는 은연중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승배를 압도하고 이경욕으로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양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한 에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고를 깨달은 사람은 에고가 죽어 에고의 그러한 경향성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발동하는 것을 사전에 다스리고 부리고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에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에고의 경향성, 동물성, 귀신성이라는 것을 치철하게 알지 못하고 다스릴 줄 몰라 에고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몸 돌아봄을 거쳐 마음 돌아봄을 하는 것은 에고의 경향성을 소상하게 깨달아 에고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에고는 귀신성인지라 자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기에 돌아봄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전해분이 생각 위주로 생각의 모드로 섭니다.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지 못하다가 생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각하게 되면 감각의 모드로 살아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버르장머리를 고쳐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야 에고에 끌려다니지 않고 에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에고가 하는 짓은 밉상짓입니다. 상대를 깔보고 거짓말이 하거나 역부족이다 싶으면 상대를 회유하거나 아양을 떨어서라도 자기 그 안전과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그런 줄 모르지 남들은 다 압니다. 에고가 하는 짓은 고약하고 밉상입니다. 고약하고 밉상이기에 복을 떨고 도축을 받고 이를 망칩니다. 동물성은 힘에 의거하여 서해를 만들려고 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위에 서려고 합니다.
애고를 감각하여 애고를 다스리려고 절차 칸마는 분야 댓글에서도 애고의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상대를 깔아놓으려고 위에 서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언행이 못마땅하다는 점을 살피고 인정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언행을 다스려 적절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고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의 지혜로운 특성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뜻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운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결론을 상대에게 주입하고 설명하는 것은 자칫 상대의 본공부를 꺾을 염려가 있습니다. 절차, 칸마란 실제로 자기의 애고를 보고 느끼고 발견한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면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배우는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동74 솔성지도 편성이란 몸 돌아봄을 거쳐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애고가 침묵하여 텅 빈 허공성을 범이고 양성이란 중심을 잡아 구심력인 감각으로 원심력인 생각을 잡아 조화와 균형으로 잡아돌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솔성이란 봄의 힘으로 애고의 동물성과 규칙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광으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동물성이란 지식이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경륜이나 기득권을 이용하여 남의 위에 군림하고 의시되고 간섭하려는 애고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자세나 태도나 표정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거지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처단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이 동물성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솔성 지도입니다. 규칙성이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므로 규칙성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몰라도 아는 채, 없어도 있는 채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짓말을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점점 긍긍하다가 보니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여 속으로 움츠러듭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여 애고의 귀신성을 다스리는 솔성지도입니다. 솔성지도를 행하려면 우선 애고가 지달거리는 소리로서 어렵다, 하기 싫다, 짜증난다, 힘든다, 울고 싶다, 미쳐버리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침묵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는 솔성지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동72 진실의 촉구를 댓글로 올립시다. 진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리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자기 손으로 써보아야 합니다. 책만 읽고 쓰지 않으면 회수만 하고 방출하지 않는 것과 같아 공부에 공덕이 없습니다. 시험 준비는 책 읽기이고 시험 보는 것은 쓰기로 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야무지게 다지는 남편, 그를 통해 나누어지고 소통함으로써 법도시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공부를 진척시키면서 깊은 잠에 떨어진 많은 중생들을 진리의 광장으로 인도할 것인가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역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넓은 공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드넓은 광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이고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궁궐 같은 건물이나 드넓은 강당이 필요하지 않고 텅 빈 무한의 공간인 컴퓨터 모니터에서 무진장하게 모여 진리의 장을 펼치기만 하면 어쩐지 모르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진리의 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10명 정도가 열심히 모여 장보는 바람에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립니다. 20명 정도가 모여 열심히 댓글을 달면서 소통하고 거래하는 댓글이 100여 개가 될 것이고 30명 정도가 댓글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댓글이 100여 개를 상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 어느 댓글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천하가 봄나라 홈페이지로 운집하게 될 것이고 봄의 힘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으로 점철된 에고를 다스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상이 이 땅에 건립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대립갈등, 수땡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천당 국면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승리는 오로지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면 더 이상 인간이 민족이나 국가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로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봄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봄나라는 거대 조직이 필요치 않고 궁궐 같은 교당이나 교회나 사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봄나라는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의 거대한 장을 세워 어느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인류를 어느분이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운명학, 멸망, 상생의 영성, 본성을 보고 나의 우주의 승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오로지 댓글을 열심히 올림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이제 수백 년 동안 쓰여진 15권의 책이 이 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리의 촛불인 댓글을 통하여 자기의 공부를 다져가면서 진리의 장을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 시절인연을 만나 모인 부모님들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전 인류로 하여금 진리의 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공생의 일을 하려고 모인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26일 오늘
아침에 공부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봄나라 책 15번째 책 내면은 하늘보기 55에서 75까지 55에서 75까지입니다. 55에서 75까지입니다. 봄나라 15번째 책의 5번째 내면은 하늘보기 내면의 하늘보기 55에서 75까지 오늘 그 낭독한 범위가 내면의 하늘보기 55에서 75까지 낭독을 했습니다.